자, 오늘 지금 수업할 내용들은 어떤 걸 볼 거냐면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누구를 보니? 항상 사건에 대해 뭐가 일어난다? 상대적이다 라고 보는 거야. 사실 말하면 미래가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가 떠서 도착하는 얼마 정도 걸려? 55분이 걸리는데. 근데 비행기를 타면 떴다가 내리는 때까지 55분 정도가 걸리는데 비행하는 시간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재밌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져, 짧게 느껴져? 짧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막 움직인다, 그냥 되게 흔들리고 막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1분 1분 시간 진짜 많겠지. 근데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잖아. 그걸 지금 배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배울 것들은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말을 배우고, 사건의 동시성. 두 번째, 시간 지연이라는 걸 배울 거고, 세 번째, 길이 이라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 여기서 이 파트에는 딱 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빨리 먹고 이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이 파트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근데 저는 잘 나오던 문제가 사건의 동시성 문제가 좀 잘 나오고 됐어? 그리고 뒤에 보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일단 프린트 다음 주에 문제를 줄 거야. 다음 주에 나오겠으니까 다음 주에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수성대성 이론에서 사건의 동시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했던 걸 먼저 설명해야지. 됐어? 자, 이제 첫 번째로 갑시다. 제일 처음에 있는 교재를 보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볼래? 준비됐어? 준비하세요. 조용히 밥 먹고 왔어? 집 갔다 왔어? 너 기다리느라 우리가 음료수를 안 먹고 있었어. 너 오늘 이따 먹기로 했어. 됐어? 준비하세요. 일단 처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특수상대성 이론 사건의 동시성과 시간 제한과 길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첫 번째, 뭐가 존재할 거냐? 첫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던 가설, 그거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일단 가설 같은 경우는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광속 불변의 원리는, 자, 광속이라고 하는 건 뭐야? 빛의 속도지. 그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관찰자와 관계가 없어. 일정한 관계없이 일정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와 관계없이 항상 똑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가설에서 광속 불변의 원리를 보는 건, 자, 보는 관찰자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정지 관성계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운동 관성계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관찰자 두 가지야. 그러면 정지 관성계에서 보는 사람이 정지 관성계에 있던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나, 아니면 운동 관성계에서 있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설명할 거 운동을 보고, 두 번째 가설에서 보면 누구의 두 번째 볼 거는 상대성 원리라는 거. 여기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 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요 세 가지, 사건의 동시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요 세 가지를 볼 거고, 요 가설이
광속 돌변의 원리와 성립성 원리라는 걸 갖고 요것들을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자 요걸 들어가기 전에 자 관성 좌표계라는 게 있을 거야. 관성 좌표계가 뭘까 얘들아? 관성 좌표계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좌표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관성이 작용하는 좌표계라는 얘기는 관성이 작용하는 거니까 얘는 정지 상태이거나 아니면 무슨 상태가 돼야 돼?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관성 좌표계라고 부르죠. 근데 중요한 거잖아. 얘들아, 내가 정지 관성계에 있어. 내가 운동 관성계에 있어.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관찰 대상이란 말들이 나와요. 관찰 대상.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란 말은 뭐냐면 봐봐. 우주선에서 지훈이가 탔어요. 근데 여기 도윤이가 밖에서 보고 있어. 그러면 지훈이는 이렇게 0.7c로 간대. 0.7c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빛의 속도, 빛의 속도에 0.7배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거. 굉장히 빠른 거지? 그럼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지훈이는 우주선 안에 바깥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럼 지훈이는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아니면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 그럼 다시 말해 지훈이는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무슨 관성계야? 정지 관성계야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봤어? 도윤이가 봤다며. 그러니까 도윤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지훈이가 이렇게 간대. 그럼 얘는 뭐야? 나는 딱 서 있어. 난 가만히 있지만 본 건 뭘 본 거야? 움직이는 걸 봤지. 그러니까 얘 무슨 관성계? 운동 관성계를 보는 거야. 가속도 운동 아니야. 우리는 일정 속도로 가는 거야. 됐어? 말해. 다시 한번 얘기해. 내가 딱 여기서 나는 가만히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나가는 걸 봤네? 지나가는 걸 봤네. 이걸 보는 거야. 운동 관성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지 관성계는 자 봐봐.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자 지구야. 지금 여기야 여기. 이 교실 아니야? 우리는 정지 관성계, 운동 관성계. 정지 관성계. 왜 정지 관성계? 그럼 이 공간들이 변하는 게 없어. 움직이는 게 없지. 우리가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근데 달에서 우리를 보자. 달에서 우리를 보자. 그럼 우리는 정지 관성계, 운동 관성계. 왜 운동 관성계야?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을 하고 있지. 그럼 달에서 딱 보면 지구가 자전한데 그럼 지구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돼? 달에서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달에서 보면 무슨 관성계? 운동 관성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지 관성계.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어떤 것? 문제가 여기에서는 계산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안 나와. 대신 커요, 작아요, 대소 비교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누가 운동 관성계고 누가 정지 관성계고 이걸 잘 봐야 돼. 이따가 여기서 시간 지연이라고 해서 T라는 말이 나오고요. T 고유란 말을 나올 거고 T라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L 고유란 말이 나올 거고 L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L은 길이가 되잖아. 근데 고유 길이는 정지 관성계에서의 길이를 얘기를 해. 그럼 L은 뭘까? 운동 관성계에서 길이를 얘기를 하겠지. 그럼 생각해봐. 니네가 딱 서 있어. KTX가 지나갈 거야. KTX가 지나갔어. 그럼 KTX가 길까 짧을까? 네가 느끼기에 짧지. 근데 지훈이가 KTX에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거야. 그럼 길까 짧을까? 길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이 L 고유는 지훈이가 잰 거야? 니네가 잰 거야? 제가 좀 지훈이가 잰 거야. 그럼 L은 뭐야? 니네가 잰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길이가 달라질 거지. 느끼는 정도가. 맞아? 잘못 그려. 그럼 잘못 이렇게 그 길이가 잘못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뭔 소리야?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관찰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보일 거야. 이해돼? 그 두 번째, 요거 시간 지연 같은 경우는 뭐냐? 얘들 같은 경우 고유 시간이 정지 관성계에 있는 사람들, 운동 관성계에 있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뭐야? 이것도 시간이 다르게 진행돼 갈 거잖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볼 수 있어? 정지 상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그다음에 관찰 대상이 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정지 상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가 본 놈이 정지 상태야? 내가 본 놈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구라고?
정지 상태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정지 관성계. 정지 관성계니까 여기에서 고유라는 말을 쓸 거야. 됐어? 고유 시간, 고유 길이 다 무슨 관성계에서 쓰는 거야? 정지 관성계. 됐어? 자, 두 번째. 등속운동은 뭐가 되는 거야? 운동 관성계를 얘기를 하겠지? 됐어? 근데 잘 봐 얘들아.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구에서 목성까지 간다고 볼 거야.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갈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여기서 밖에서 있는 사람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봤어. 잘 봐. 그럼 첫 번째. 우주선에 탄 사람을 A라고 할 거고 여기에 밖에 있는 사람을 B라고 볼 거야. 됐어? 그럼 A에서 시간을 잴 거야. A에서 시간을. 됐어? 그러면 B에서 시간을 재겠지. 그 다음에 A에서 길이,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목성까지 길이를 잴 거고 B에서 길이를 잴 거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 여기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운동 관성계에서의 시간이야? 정지 관성계의 시간이야? 정지 관성계의 시간. 그래서 일단 얘 뭐라 불러? 고유 시간이라 불러.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운동하는 거잖아. 왜? 얘가 움직이는 걸 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운동 관성계 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대신 두 번째 B에서의 길이보다 지구에서 목성까지 이 길이가 변해하는 거야. 안 변하지? 그럼 길이는 무슨 길이야 얘가? 얘가 고유 길이야. 정지관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잽니다. 나의 시간도 재겠지만 저놈의 시간, 가는 놈의 시간도 재야 되지. 그럼 난 뭘 본 거라고? 밖에서 본 건 뭘 본 거야? 지나가는 걸 봤으니까 뭐가 본 거야? 운동관성계를 본 거잖아. 그럼 나는 운동관성계잖아. 우주선 안에 있는 저 A라는 건 뭐야? 바깥이 안 보여. 내 시간만 재면 돼. 그럼 뭐야? 정지관성계. 저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근데 밖에서 B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봤어. 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변해 안 변해? 안 돼요. 아, 때는 주기도 안 변하잖아. 이건 변하지 않은 게 뭐야? 이건 고유기. 근데 여기서 보면 지구에서 그러니까 우주선 탔어? 내가 가고 있어? 가는데 이 앞에 창문 뚫려 있거든. 그럼 내가 가는 것처럼 못 느끼겠지만 뭐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그럼 제가 움직였잖아. 그럼 무슨 관성이야? 아, 그걸 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지관성계, 운동관성계. 근데 만약에 거꾸로 봐봐. 얘는 다른 데 관심 없는 놈이야. B가 우주선 안 봤어. 그냥 여기서 그냥 시간만 보고 있어. 시간만 보고 있어. 지금 됐어? 됐어? 근데 A에서 A가 왜 창문이 뚫렸네? 그럼 A가 가는 거 딱 본 거. B를 본 거. 그럼 A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야? 아니면 운동 관성계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요. 어유주. A가 이제 바깥을 봐봐야 돼. A요? 응, A가. A는 B가 고유 시간. 그치, B가 고유 시간. 왜냐면 B가 안 보고 지 시간만 봤다며. B를 본 게 아니라 나는 정지 상태에서 지 것만 봤어. 움직이지 않잖아. 그때는 뭐야? B가 정지 관성계고 A가 운동 관성계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보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봐. 천천히 생각하면 급한 거 없어. 이게 봐봐.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제대로는 계속 헷갈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천천히 나가도 돼. 확실하게 알 건데 안 되는 거야. 말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게 좀 헷갈린다. 저 A가 움직일 때 목성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나와서 그래서 왜 이게 고유가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운동 관성의 길이냐고? 아니 운동하는 게 길이가 왜 고유가 아닌지 거리가 좀 똑같은 거 같아요. 고유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썼어. 정지 관성계라고 썼지. 그러니까 B에서 이 지구에서 목성까지를 거리를 측정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고정된 상태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리인 L, 고유는 변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가면
우리가 뭐가 움직인다고 내가 움직인다고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다른 것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몸이 흔들려야지 내가 움직이고 있어. 아니면 가속해야지 움직이고 있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우주는 마찰력도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앞에 창문만 뚫려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 볼 거야. 뭐 없나? 가더 어떻게 있어? 그거 다가왔지. 아니 그거 좋아. 여기서 내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똑같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겠잖아. 혹시 간혹 가다가 그런 KTX나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내가 가지만 이쪽에 바깥쪽에 있는 사물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어? 네. 그거는 뭐야? 그거 똑같아. 내가 가는 것처럼 얘가 정지했잖아. 얘는 정지했지만 얘가 갔으면 내가 가는 거에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내가 가고 있지만 목성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움직이는 애를 본 거잖아. 움직이는 애를 봤으니까 난 뭘 봤어? 정지한 애를 본 게 아니라 움직이는 애를 봤으니까 난 무슨 관성계? 운동 관성계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야? 여기서 지구에서 목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여기서 우주선 탄 사람 A가 측정한 길이는 운동 관성계에서의 길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거까지 얘기하는 거. 또 헷갈리는 거. 됐어? 그럼 여기서 관성좌표계 뭔 소리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우고 가요. 이제 지우고 갈 건데 다 지워도 되지 이제? 표현이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들은 여기 1페이지에 뭐 나와 있어? 1페이지 뭐 나와 있어? 1페이지 뭐 나와 있어? 어디서? 마이커스가 원리 실험이라고 나와 있지? 잘 봐봐. 우리가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광속 불변의 원리는 좀 전에 누구니? 운동좌표계 맞지? 근데 무슨 좌표계? 정지좌표계. 즉 운동관성계나 정지관성계나 둘 다 좌표계하고 상관없이 뭐가 된다고? 좌표계 상관없이 뭐가 된다고?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합니다. C보다 더 큰 거 있어? 없어. 그냥 C야. 자,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한 명 A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빛이 이렇게 있겠네. 그럼 빛이 다가올 거야. 얘는 정지 상태에서 다가올 거야. 빛이 다가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왔대. 그럼 A가 느끼는 빛의 속도가 B가 느끼는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져? 아니요. 그 차이 느껴? 같죠. 못 느끼지. 다시 말하면 얘네는 똑같다는 얘기지. 얘는 무슨 관성이야? 정지한데 빛이 왔어. 무슨 관성이? 운동관성. 정지한 상태로 봤을 테니까 얘는 정지한 놈이 보든 움직이는 놈이 보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는 얘기야. 운동관성 아니구나. 이해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빛의 속도는 문제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A가 A 좌표계에서 본 빛의 속도는 0. 몇 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린 거지.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다고. 물론 매질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매질이라면 똑같은 속도로 가야 돼.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진공에서 빛이 빨라? 아니면 공기에서 빛이 빨라? 진공. 왜? 똑같지 않아요? 맞다. 아니죠. 공기가 더 느리긴 하지. 진공은 빨라. 왜냐면 진공은 빛이 봐봐. 빛은 매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네. 매질이 없는 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매질이 없는데 매질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진행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진공은 얘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쭉쭉쭉 잘 가겠지. 근데 공기는 공기 입자들 있지. 공기 입자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와서 빛의 진행을 방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느려질 거야. 근데 거의 진공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긴 해.
진공보다 아주 조금 적은 거니까. 근데 유리를 지나가면 훨씬 더 느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매질마다 달라지긴 하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좌표가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같은 매질이라면 똑같이 진행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 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나온 게, 자, 얘는 마이클슨과 올리의 실험이라는 게 나와요. 마이클슨과 올리의 실험. 그래서 마이클슨과 올리의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 빛도 파동이라는 게 밝혀졌어. 파동성이라는 게 있지. 빛의 간섭, 회전 뭐 이런 것들을 파동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빛이라고 하면 파동은 항상 얘를 전달해 줄, 즉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뭔가 도움이 되는 애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도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럼 도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매질이라고 부르겠지. 음파는 매질이 뭐야? 음파는 매질이 뭐야? 공기주의. 만약에 우주를 가서 막 소리를 질러봤자 안 들려요. 스윙 와. 안 되죠. 안 들린다고. 왜 공기가 없으면 당연히 들리 안 들려? 안 들리겠지. 왜? 매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빛은 연구를 계속 하는데 그때까지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얘가 매질이 뭔지 밝혀지진 않았어.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빛도 매질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에테르라고 하자. 에테르라고 하자. 됐지? 근데 에테르라고 하자라고만 했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우리가 몰랐잖아. 그래서 에테르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마이클슨과 올리가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봐봐. 에테르가 존재해서 에테르의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에테르가 이동한다면 빛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가 있을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도 있고 혹은 수직으로 갈 때도 있을 것이. 그럼 각 경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빠르기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죠. 빠르기가 똑같을까? 다르죠. 다르겠지. 예를 들어 봐.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이렇게 가는데 배를 타고 갈 거야. 강물의 흐름으로 배를 타고 갈 거라고. 그럼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배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매질이 있다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서 배가 간다고. 강물에서는 다르죠. 그럼 강물의 흐름과 똑같이 배가 가면 그 배는 빨라지겠지. 네. 근데 반대로 가면 강물의 방향과 반대로 하면 느리지. 그것처럼 빛도 매질이 있다라면 매질이 이동하는 방향과 같으면 빠를 거고 반대면 느려지겠지. 네. 그럼 당연히 뭐야? 매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예를 들어 P파와 S파가 있다고 하는 거야. 지진파에서 P파? 축구 말고 게임 말고 P파가 있지. P파, S파, 지진파 알아 몰라? 알죠. P파가 뭔데? 피터브레인. 아 이거 알고 P파가 뭐냐고. 나 지금 뭐 감기 걸려서 목소리 이상하단 말이야. 원래 목소리가 더 좋거든 내가. 풀려요. 다 풀려요. 아니 테러래. 프라이머리 먼저 도착한다고. 아, 프라이머리? 그러면 얘가 지진파를 보면 잘 봐. 지진이 발생됐어. 그럼 여기서 지진 관측소까지 오겠지. 네. 그럼 지진이 오다 보면 여기까지 먼저 도착하는 게 P파가 오고 그다음에 S파가 올 거야. 됐어? 근데 P파는 진행 방향이 이렇다면 지진파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진동도 이렇게 이렇게 진동해서 간다. 근데 P파는 이러면 S파는 이렇게 간다고. 진동을 이렇게 해서. 그럼 당연히 누가 빠른 거야? P파가 빠른 거지. 이런 것처럼 얘들은 누구에 따라서 파동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진행 방향과 진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것처럼 얘들도 에테르가 있는 상태에서 빛의 진행 경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라면 이해돼? 이제 그래서 마이클스가 올리라는 사람이 에테르라는 게 있다라면 이럴 거니까 실제로 실험 갖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에테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뭐에 따라서 매질 똑같은 장소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 광속 볼배는 원리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돼? 광속은 달라질 수도 있네. 이거를 뭐야? 무시 안 하고
이게 성립할 수 있도록 이걸 실험을 해본 거라고. 그럼 일단 봐봐. 자, 빛을 광원에서 쏴줬어. 광원에서 빛을 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빛이 와서 여기에 반거울이라는 걸 갖다가 통과를 시킬 거야. 반거울은 빛을 나누는 거야. 그 빛을 나눠서 하나 위로 갔다가 내려오도록 만들고 하나는 갔다 그걸 밑으로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빛 검출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거울이 있을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까? 뭐 있다? 거울이 존재한다. 그럼 당연히 튕겨서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서 1번 경로, 2번 경로라고 하면 여기서 온 건 똑같지? 맞지? 그럼 갔다가 내려왔고 갔다가 왔으니까 여긴 다르잖아. 경로가. 여긴 경로 똑같은 거고. 그럼 만약에 봐봐. 에테르가 어디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나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다르게 도착해. 도착이 다를 거야. 이렇게 본 거지. 도착 시간 다를 거야라고 본 거지. 근데 그거는 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 않아요? 빛이 그런 거 따라. 근데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 즉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야, 빛의 속도가 얼마나 오래 있어? 혹시 알아? 네. 얼마나?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는 얘기 속도를 쟀다는 얘기지. 그럼 속도를 잴 수 있는 기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거리, 즉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 똑같은 거고, 그 요 시간, 즉 검출기에 도착하는 시간적 차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실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겠지. 여러 가지 경우, 즉 이 공간은 동일한 조건을 줬을 것이고. 그래서 속도 차이, 즉 다시 말하면 시간 차이가 생기면 얘는 당연히 에테르의 존재 때문에 시간 차이가 생겼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 차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럼 에테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그걸 찾아내는 거야. 이해돼? 이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다고. 다시 말하면 뭘 보다 얘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딱 이거 하나야. 저거 솔직히 몰라도 돼. 이게 시험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 거야? 에테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매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전자기파, 빛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됐어? 빛은 파동이 아닌 거예요.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입자적 성질도 갖고 있어. 근데 대신 대부분의 파동처럼 매질을 갖고 있는 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특이한 놈인 거지. 생각해봐. 일단 보면 매질이 존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얘처럼 없는 애들도 있어.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우리가 봐봐. 여기서 제발 내가 부탁하는 건 여기서 이 파트, 여기 파트에서 제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걸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생각하면 절대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우리는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만들 수는 없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했을 때 경우들을 얘기하거든. 빛의 속도보다 한참 느리고 우리가 보이는 속도라면 이런 상대성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그걸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훈아 보고 있어? 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고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모든 탄성파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전자기파인 빛도 이에 해당하여 매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에테르라고 했죠. 마이크스는 원리는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고요.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빛을 에테르 흐름 방향과 나란히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시간과 에테르 흐름 방향과 수직으로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두 경우 시간 차이가 발생할 거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 빛의 속력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에테르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뭐 밑에 있는 실험 장치만 보시면 돼요. 됐어? 그럼 이 실험 장치는 뭐야? 만약에 뭐가 있으면 시간적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에테르가 존재할 건데 없으니까 에테르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정도 보시는 거고 밑에 간다. 자,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에 보면 첫 번째 가설 나왔지. 상대성 원리라고 했을까? 상대성 원리 보시면 상대성 원리는
좌표계가 다른가, 관성좌표가 다른가. 무슨 좌표계가 있어? 정지관성기가 있을 것이고 운동관성기가 있지. 그래도 좌표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들아 봐봐. 지훈아 봐봐. 예. 우리가 물체를 위로 던졌다 놓을 거야. 됐어? 지금 지훈이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물체를 들었다 놨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 이렇게? 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 중력 때문에. 맞지?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져들어요. 내려오면서 빨라지겠지.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서 F1 MA라는 게 성립이 되지. 내가 비행기 안에 탔는데 니네가 보기는 어떻게 돼? 비행기 타서 내가 던지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아, 네. 그렇잖아. 네. 나는 이렇게 던졌지만 비행기가 가면서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밖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포물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 맞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된대? 왠지. 얘는 F는 MA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성립이 되지. 네. 이걸로 설명 가능하죠. 두 번째, 포물선 밖에서 본 모습은 얘가 F는 MA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되죠라는 얘기 뭔 소리야?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속도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내려오면서 빨라져 느려져. 알아요. 그건 똑같아. 대신 앞으로 가는 거 우리가 통과해서 배운 거 뭐였어? 앞으로 가는 속도는 일정하지. 네. 왜냐면 이건 앞으로 가는 힘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만 힘이 있는 거고 앞으로 가는 힘은 없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럼 F는 MA 성립되는 거고 여기도 F는 MA 성립되는 거지. 동원아 저기 위에서 들어야 돼? 이러 들어왔어? 그럼 이 상태까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물리법칙이 F는 MA라는 물리법칙이 무슨 관성계도 정지관성계도 운동관성계도 성립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 뭘까? 비행기 안에서 지훈이가 심심하대. 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레를 2개를 놨어. 됐어? 수레를 놨어. 이게 2kg이고 얘가 1kg짜리야. 됐어? 얘를 빡 쳤더니 얘가 이렇게 2m/s로 갔고 얘가 1m/s로 갔어. 됐어? 아니 1m 잘못 썼구나. 얘가 1이면 얘가 2가 됐어. 됐어?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법칙이야? 운동량? 고정 법칙. 맞지?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처음에 운동량이 빵이었고 얘가 빵 쳤더니 어때? 이쪽으로 1m/s, 이쪽으로 2m/s가 나는 얘기는 얘의 운동량 2, 얘의 운동량 2의 크기예요. 방향은 반대니까 뭐가 되는 건 합쳐서 빵이 되는 거지. 근데 밖에서 도원이가 왔습니다. 지훈이가 하는 걸 봤어. 그 비행기가 10m/s로 가고 있었어.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그럼 얘의 운동량은 얼마야? 12. 1? 아, 뭐요? 22에 운동량이요? 3kg 곱하기 10이니까 30이잖아,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지훈이가 보기에는 얘 운동량은 빵이야. 네. 근데 밖에서 도원이가 보기엔 30이었잖아. 네. 그 다음에 충돌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 얘 딱 갔어. 빵 때렸어. 그럼 얘가 얼마로 가고 얼마나 가야 돼? 12, 얼마? 얘가 12m/s, 얘는 11m/s. 그럼 합이 얼마야? 22. 맞아? 얘는 얼마야? 20? 내가 12야? 됐어? 숫자로 얼마냐? 11. 9 아니에요? 9야? 어떤 게 9야? 왼쪽이요. 왼쪽이 9야? 네. 네. 왼쪽 9야. 난 11을 써서 걔 11을 했어. 그럼 9야. 지금 어쨌든 얘가 밖에서 보든지 간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뭐야? 얘들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돼야 안 돼? 돼요.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에서 본 사람이든 밖에서 본 사람이든 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무조건 뭐가 된다? 성립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것도 나와요. 뭐가 나와? 운동량 보조.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뭐야? 여기서 가설에서 뭐가 된다고?
가사에서 배웠는데 상대성 원리는 뭐가 된다고? 관성좌표가 다르다 해도 뭐가 된다? 물리법칙은 다 성립됩니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나온 거야. 이건 안 나오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어느 정도 보시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좌표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관성좌표에서 관성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현 관성좌표계에 대해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이다. 까지 보시는 거고요. 좀 전에 내가 선생님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었어. 뭐야? 운동관성계, 정지관성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론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온다. 서로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본 공의 운동이에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트럭 위에서 공을 연지 위로 던져 올린 경우 공의 운동을 모두 10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 정지관성기가 첫 번째지. 1번 트럭 위의 관찰자가 정지관성기야. 두 번째 누구야?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운동관성기지. 네. 둘 다 누구로 설명할 수 있다?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뭐라고? 방금 상대성. 근데 진짜 실제로 갔다가 던지면 진짜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그냥 저렇게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진짜 앞으로 가요. 그렇지. 이거 거짓말 있어 되게 지금. 되게 신기하네요. 자, 가는 도중에 어떻게 거든? 보험산. 와. 자, 여기서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가는데 이렇게 던졌어. 나는 그냥 위로 갔다 내려온 거지. 근데 니네가 보면 이렇게 가는 모습 보이잖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앞으로 가는 관성도 존재해서 그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봐봐.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뭐가 존재?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가는 관성이 있지. 근데 이게 얘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가는 관성이니까 실제로 돼. 실제로 또 이렇게 가야지. 이게 그래서 따로 폼을 쏘는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운동이 합쳐진 거지. 근데 얘는 합쳐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위로 올라 앞에 가는 운동이 없으니까 이것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앞에 가는 운동도 존재하는 거니까 합쳐서 만들어진 거야. 이해돼? 네. 자, 밑에 보면 두 번째,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입니다. 광속 불변형입니다. 우리가 얘들아 상대 속도란 말이 나오긴 해. 상대 속도. 자, 내가 10m/s로 가고 있어. 얘가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어. 내가 쟤를 보면 얼마나 보여? 20으로 보이겠지. 내가 10으로 가고 있고 내 반대쪽으로 10으로 갔으니까 20으로 보이겠지. 근데 지면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10, 쟤도 10이잖아. 그러면 물체가 오는 상대적 속도는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는 상대 속도, 방속, 빛의 속도를 물어보는 건 상대 속도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뭐야? 무슨 좌표계든지 간에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해돼? 그게 방속 불변의 원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요가 설명드리고 자, 밑으로 봅니다. 특수 상대성에서 나타난 현상. 이거는 조금 이따 갑시다. 잠깐만 쉬었다가.